안녕하십니까. 교육학 논술 강사 홍의일입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뵙게 됐는데 오늘은 2019학년도 대비 1교시 교육학 논술의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좌의 전체적인 스케줄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프린트 중에서 강의 일정과 수강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 이 프린트를 보시면 되고, 인강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인강 교재를 다운받는 그 항목에서 교재를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면 이렇게 한 장으로 된 그 강의 일정과 수강 방법이라고 하는 이 표가 나옵니다. 먼저 이 강의는 모의고사 첨삭 강좌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제가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안을 저한테 제출하면 제가 개별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이 개별 첨삭은 지필상의 첨삭이 아닌 각자 개인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드리거나 전체를 여기 직강생이나 혹은 인강생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첨삭은 평가 위주의 첨삭이 되는 아주 짤막한 5분에서 길어봤자 10분 정도의 이런 첨삭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별 첨삭한 개별적으로 작성한 그런 답안 중에서 제가 강의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을 샘플로 골라서 다시 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간에 집체 첨삭, 즉 하나의 답안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집체 첨삭과 그 첨삭과 관련된 영역의 교육학의 학습, 내용 학습을 강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강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강의의 명을, 그 타이틀을 첨삭 중심 교육학 논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모의고사를 치르되 모의고사를 치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을 일일이 개별 첨삭을 해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각자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첨삭 받은 그 동영상을 참조로 해서 자기가 작성한 답안을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그런 방식으로 완성된 답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강의 일정은 9월 3일, 오늘 9월 3일 매주 월요일 1시간만 합니다. 하루만 합니다. 매주 하루만 합니다. 실제 강의량이 3시간에서 4시간, 일주일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을 일일이 첨삭해서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3일 내지 4일 정도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 모의고사를 위해서 학습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최소 8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부분은 3시간 정도 1시에서 끝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2시까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직강해서 강의를 합니다. 인강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가끔 한 번씩 나오셔서 저하고 대면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강의를 들으시고 그래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강은 9월 3일, 제2강은 9월 10일, 제3강은 9월 17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다가 9월 24일은 추석 연휴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은 휴강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10월 29일 이렇게 해서 10월 달 총 5주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한 번 휴강한 것이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중등 임용 시험일이 11월 24일이기 때문에 이 강좌는 11월 5일과 11월 12일까지 해서 총 10번의 10회에 걸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10회에 걸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만은 모의고사는 9번 치르게 됩니다. 왜 모의고사를 9번 치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강좌는 총 10회인데 모의고사를 9번 치르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출제된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1교시 한 번 1주 강의차에 1주차 강좌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은 1교시는 약 30분, 2교시는 70분에서 100분 정도, 70분에서 90분 정도, 3교시는 약 30분에서 50분 정도 이런 정도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3교시에 출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출제 강의. 즉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자습실에서나 혹은 집에서 혹은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딱 자리를 잡고 시간을 재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 출제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동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동형 문제. 저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과 학습하는 문제의 유형을 모형 문제와 동형 문제로 구분을 합니다. 동형 문제란 기출 문제와 그 유형이 같다라고 해서 동형 문제가 되겠고, 모형 문제는 어떤 특정한 학습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변형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사회학의 교육과 사회평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직 그 부분만 해당하는 문제를 냈다면 이런 것들을 저는 계획적으로 모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용어는 저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모형 문제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3교시에 이렇게 동형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는데 문제를 그냥 나눠주면 되지 왜 출제해놓고 강의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실제 시험에 가서는 문제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안을 쓰는 것도 습관입니다. 평상시에 수월하고 편안하게 쓰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요 공부를 하는데도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진척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환경을 한다고 해서 그냥 문제를 나눠줘 버리고 써라. 그랬더니 딱 붙들고 봤더니 한자도 못 쓰겠다, 깜깜하다. 이렇게 되면 학습 동기도 떨어지고 흥미도 떨어지고 또 잘 쓰는 습관도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 연습을 할 때에는 이렇게 훈련을 할 때에는 좀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출하고 그 문제가 출제된 배경과 답안을 쓰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출제 강의는 이와 같이 답안을 쓰는데 편안한 그런 이 힌트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이익과 그리고 그 교육학 전체 학습의 범위 중에서 이 영역이 차지하는 그런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다른 내용 학습들을 연결해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3교시에 출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계획을 짜서 일주일 동안 계획을 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강의를 듣고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답안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답안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이 답안을 작성할 때 그냥 여기 있는 이 학생처럼 이렇게 연필로 자필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도 되고 또 이렇게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한 것은 그냥 첨부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백지에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규격화된 답안 용지에다가 답안 용지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용지에다가 이렇게 수필로 자필로 이렇게 쓴 것은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됩니다. 즉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보내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캐너에서 스캔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새는 스마트폰이 아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사진을 찍을 때는 비스듬하게 찍지 말고 수직으로 해서 그림자 지지 않고 후레쉬 끄고 그렇게 해서 반사되지 않도록 해서 딱 규격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 판서 모니터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띄워놓고 그리고 녹음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정을 일일이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의 답안에다가 제가 첨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메일 주소로 답신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월요일 날 우리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수요일까지는 보내줘야 합니다. 수요일. 그리고 인강의 경우 인강은 월요일 날 강의를 직강을 하지만 인강이 업로드 되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막 연휴가 끼고 그랬을 때는 수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의 경우는 금요일 날 그리고 업로드가 늦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을 답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도 다음 수업 전에 토요일 날까지는 답안을 답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첨삭된 걸 보고
여기가 이렇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첨삭된 것을 보고 반드시 다시 한번 써야 합니다. 실력은 그때 늘어나요. 강의를 들을 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첨삭된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써보는 때, 그때 실력이 늘어나고, 완성된 논술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시험에서 그 완성된 수준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좋은 논술문을 쓰는 것도 습관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있지만 몸이 체득하는 습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성된 답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러 또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1교시에 뭘 하느냐? 1교시에 여러분들이 낸 답안 중에서 제가 강의에, 이건 강의하는데 꼭 써먹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프린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낸 답안을 가지고, 답안 샘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집체 첨삭을 합니다. 집체 첨삭. 즉 답안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집체 첨삭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집체 첨삭의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첨삭한 것이 리뉴얼된 것을 다시 한번 이 첨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수정된 것 가지고 또 첨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교시는 가장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는데, 이것은 총 9번의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교육학의 내용 학습을 이때 강의를 합니다. 물론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추출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때 강의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를 더불어서 받아보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학습 자료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학습 자료를 받아서 그 학습 자료를 모아두면, 전체가 9번의 파일로 만들어진 학습 자료를 만들면 교육학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의 예를 들어서 이 9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교육 설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교수의 수업 설계에 관한 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해야겠다 하면 수업 설계에 관해서 그냥 속된 말로 뽕을 뺍니다. 수업 설계에 관한 전체적인 개괄, 그리고 역사, 그리고 유형, 그리고 이제 최근 경향, 그 다음에 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70분에 끝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것과 요것은 서로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직접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교시와 2교시는. 그래도 반드시 이번 주는 아니지만 지난주, 아니면 그 지난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출제 내용과는 어딘가하고는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강의를 매번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교육학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을 9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내용 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교시에 들어오면 그 다음 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문제를 제가 출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환경을 조성해서 자습실이든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어디든지 간에 앉아서 시간을 딱 재고 먼저 한 30분 정도 제가 출제 강의를 할 때 문제만 딱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학습해야 될 내용을 대충 이렇게 간추려서 같이 드려요. 문제와 그 문제를 분석한 것을 같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막 교재가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이런 정도의 분석된 내용이면 일단 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으로 분석해서 드리면 이걸 한 30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딱 재고 주변에 좀 정돈된 상태에서 시간을 재고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하자마자 저한테 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은 여러분들 개인은 하나하나지만 저는 이제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게 될 메일은 두 개의 첨부 파일이 있어요. 하나는 공통, 여기는 개요, 즉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이것은 여러분의 답안,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을 가지고 총평하는 거, 이겁니다. 여기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요게 5분에서 10분 정도 되고 요게 5분 정도 됩니다. 이런 동영상을 받게 돼요. 뭐 용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 용량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100메가 이하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동영상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자기 문제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이쁘게 킵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다 끝나면 총 10개의 9개의 문제와 9개의 완성된 수준의 답안, 그리고 9개의 교육학 내용이 정리된 파일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마지막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 2주 정도 되는 시간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면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답안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육학 논술 시험에 20점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20점 맞기 위해서는 1년 내내가 아니라 3년 내내, 4년 내내 교육학만 해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시험은 전공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가 되는 거지, 교육학은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합격 커트라인 수준보다 한 1점 정도만 높으면, 교육학만 놓고 볼 때 교육학의 평균이 보통 16점이고 합격 커트라인이 한 17점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은 18점 맞는 수준에서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1점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더 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잘 보려고 이 강의를 듣는 거지 결코 훌륭한 교육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 물론 개별적으로 탐구심이 강한 사람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다가 지금 이걸 중간에서 그만두고 그냥 포기하고 전공을 공부하려면 마음이 찝찝하기도 합니다. 정 그러신 분들은 시험 끝나고
교사가 되어서 그때도 교육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연수도 받아야 되고 혹은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혹은 교사가 되다 보니까 교육학 관련 서적도 읽어야 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학문적인 그런 탐구를 더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 강의에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아니 더 노골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점 맞을 생각을 하지 마라. 합격 커트라인 수준에서 교육학 평균이 17점이면 18점만 맞아라. 19점도 노리지 마라. 그냥 18점만 맞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놀라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전공을 하십시오. 전공에서 1점을 한 문제를 더 맞히면 거기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교육학을 포기하고 교육학 평균이 16점이고 합격자 커트라인에 17점이 있는데 평균보다 더 못한 15점이나 14점 맞아갖고는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거 14점 맞고 전공 4점짜리 하나 더 맞으면 만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합격 커트라인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합격 커트라인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전부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전공에서도 1, 2점이 차이가 나는 거지 4점, 8점, 15점 이렇게 차이 나는 점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도 최소한도 평균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것을 공부한다. 자, 이렇게 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정 중에 주의할 거. 우리 강의는 매주 월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물론 인강이 업로드되는 것은 화요일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은 휴강입니다. 왜? 추석 연휴가 있어서 휴강입니다. 그리고 종강은 11월 12일입니다. 총 10강이나 출제는 9가지, 문제는 9번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등시험일은 11월 24일입니다. 따라서 12일 날 종강을 하고 나면 자기가 완성된 답안 9개와 그때까지 모아놓은 9번의 그런 내용 정리를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교육학을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수강 방법에 보면 이처럼 개별 첨삭 강의는 개별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자의 메일로 발송합니다. 강의가 진행된 주의 답안에 대해서 개별 첨삭합니다. 그랬어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답안, 작성된 답안을 받아보면 지금 5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냈는데 메일이 왔는 걸 보면 2번째 것 답안이 왔어요. 2번째 것 답안이. 그것에 대한 첨삭 동영상을 제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을 1명 내지 2명만 상대하면 그런 서비스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세팅해 놓고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보낼 답안을 이렇게 불러놓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첨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첨삭해야 될 내용 자료를 따로 2시간 정리를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좀 판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답안 첨삭을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내온 답안이 이번 주 것이 아니고 지지난주 거야. 그러면 제가 그 모니터
모니터 안에 있는 그 파일을 다시 띄워야 되고 판넬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지나간 내용을 다시 또 읽어보고 학습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릿속에 담아갖고 항상 그냥 술술술술술 나오는 그런 녹음된 기계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된, 세팅된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간 그런 답안에 대해서는 첨삭을 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기출문제의 경우는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것을 읽어보면 간단하게 개인 부분만 첨삭을 하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안을 쭉 공부를 하다가 지난 2015년도치 기출문제 한번 첨삭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내주시면 그건 어렵지 않게 개별 첨삭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은 카페에 들어와 보면 거기에 내가 어떤 기출문제를 선택해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생 회원에 대해서, 그러면 카페에 가입하고 요건에 맞게 등업 신청을 하면 정회원과 수강생 회원으로 등업해 드립니다. 수강생이 아니어도 정회원으로 등업해 드리면 카페에서 기출문제와 몇 가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 회원인 경우에는 정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기출문제에 대한 첨삭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회원까지는 못 해드리고 수강생 회원이 되면 해드립니다. 따라서 수강생 회원은 수강생 회원 메뉴까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기출문제 첨삭을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다만 수강생 회원의 경우에도 기출문제를 하나, 사정에 따라서는 2개까지 가능한데 대부분 하나에 대해서 개별 첨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와 보면 지금 회원이 하나도 없을 텐데 싹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정회원으로 등업을 하는데 바로 등업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 등업이 안 되느냐면 4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4개에 대한 항목의 답안을 응답을 해야 정회원이 된다고 분명히 공시를 했는데 등업해 주세요 하고 말아버려요. 회원 가입해놓고 등업해 주세요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등업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정회원으로 누구든지 가입만 하면 준회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준회원은 공지사항 외에 볼 것이 없어요. 공지사항과 기출문제 외에 볼 것이 없어요. 정회원이 돼야 되는데, 정회원과 수강생회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등업해 주세요 하고 말아버리는데, 거기에 등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해야 될 4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 중에는 자기는 이번에 공부를 재수를 하느냐, 처음 시험을 보느냐, 3번째 보느냐, 전공이 무엇이고 지역은 어디냐, 이런 정도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은 제가 강의 교재나 혹은 연구 교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출하면 제가 그 답안에 대해서 개별 첨삭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답안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직강 학생들한테 혹은 인강 학생들한테 집체 첨삭 자료로 사용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답안을 활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동의, 혹은 제가 다른 교재를 만드는데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적어 보낼 때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자기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이런 내력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이름 대신에 닉네임을 적으세요. 닉네임. 즉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는 메일에다가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도 돼요. 꼭 적으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나한테 답안을 보낼 때 제가 김재문입니다. 김재문의 9월 셋째 주 답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내주세요. 메일에다가는. 그런데 보내주신 답안에다가는 이름을 적지 말고 여러분만 알 수 있는 닉네임을 적으세요. 흐르는 강물처럼, 아니면 형설지공, 아니면 꼭 합격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 알 수 있는 닉네임을 적으시라 이 말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메일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제가 그래야 누구한테 왔는가를 알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답안에는 제가 이걸 복사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개인정보를 적지 마시고 닉네임을 적어라. 매주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매주 바꿀 것까지는 없고 나름대로 멋진 그런 그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고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알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고. 물론 자기 친한 친구도 알 수 있습니다만 친한 친구까지 모르게 하려면 이렇게 워드 프로세스로 적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 사람은 닉네임이 뭐냐면 도라에몽이네요. 도라에몽.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메일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자기 이름을, 그 다음에 답안에다가는 닉네임을 적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주, 오늘 첫 주는 1교시가 뭐냐, 이와 같이 강의 일정과 그리고 수강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수강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는 역시 3교시로 이루어지는데 2교시에는 뭘 하느냐? 2교시에는 교육학의 출제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의 출제 범위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은 2배, 3배 늘어날 수도 있고 아주 효율이 떨어지고 지치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제가 된다? 이것을 단순히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그리고 그 근거가 뭔가나 왜 그런가나 똑같은 말이네요. 그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자료까지 함께 가지고 그 출제 범위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3교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이제 두 번째 주, 즉
오늘이 9월 3일인데 9월 10일 날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집체 첨삭을 하고 강의할 그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강의를 합니다. 출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오늘이 가기 전에 한 30분 제가 드린 그 문제 분석에 대한 자료를 읽고 그 다음에 딱 그 좀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시험 보는 마음으로 문제를 써서 답안을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요게 공론 첨삭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낸 답안이 선생님이 읽어볼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완성된 답안을 쓰려고 막 참고서도 뒤지고 인터넷도 검색해서 막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실 것까지 없고 제가 드린 문제 분석 자료 수준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 혹은 2년 동안 공부한 그 학습된 그 역량에 기반을 두고 답안을 쓰세요.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쓰세요. 엉터리면 엉터리대로 쓰세요. 그렇게 써서 제출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집체 첨삭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체 첨삭의 자료로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잘된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잘된 거, 어떨 때는 그것이 샘플이 되어서 모든 사람한테 자, 이 정도면 잘 쓴 거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수 흔히 하는 거,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오류에 빠지는 거, 아니면 아주 미묘하게 오해하거나 혹은 결함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집체 첨삭 강의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즉 여러분들이 잘 완성되지 않은 답안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집체 첨삭 강의로 도움이 됩니다. 그냥 과시하려고 혹은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막 이것저것 찾아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친구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답안을 만들면 그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능력만큼 거기에다가 제가 드린 문제 분석에 사실은 답안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 정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제껴버리고 여기서 출제 강의할 때 그냥 간단하게 들었던 그 설명, 그 정도만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보고 개별 첨삭을 받은 다음에 그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다시 리뉴얼해서 완성된 답안을 그때 만드는 겁니다. 즉 한번 첨삭 받아보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력이 들고 이 강의를 들은 보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월 3일 첫 주 강의 1교시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그 학습 자료 중에서 그동안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표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2교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